네, 투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시장이 이틀 연속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바이오 업종들이 오늘 주도적으로 크게 오른 날이었습니다. 자,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NK맥스 중심으로 지금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9월달로 기억하고 있는데 HLB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좀 항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HLB가 뭐 안 좋네,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렸다. 글쎄요, 여러분들, 안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주식이, 주가가 이제 오르면, 뭐,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 오르는데, 그 본질에 의해서 오르는지, 아니면 곁다리를 통해서 오르는지를 우리가 좀 파악해 보자는 관점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오늘, 뭐, NK맥스, HLB, NK맥스, 제가 다, 이 잠재력을 굉장히, 또, 뭐라 그럴까, 좀, 앞으로 좀 커질 수 있는 좋은 잠재력을 가진 바이오 벤처, 바이오 회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암과 관련된 치료제를 개발, 또 연구, 또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하다. 그런 잠재력이. 그런데 이제 두 개를 비교해서 어떤 차이에 의해서 최근에 올라오고 있고, 또 조정을 받았는지, 또 조정은 또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학습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할 부분이 있어요. 둘 중에 어떻게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내가 바이오주를 투자할 때, 이런 식의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반대로, 이런 식으로 오르게 되면 조금 더 숙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자, 이런 관점 한번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요. 뭐, 시시콜콜이 다, 뭐 시간이 넉넉하지 않는지 사실 20분 방송이 짧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보통 이 유튜브 방송 이 영상이 10분이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지겹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름 이제 10분 내로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지금 한 20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시콜콜한 건 다 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고 또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을 좀 압축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NK맥스의 최근의 흐름, 뭐, 매일매일 저희들이 매일매일 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HLB는,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약 한 달 정도 만에 또 HLB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바이오에 관심을 갖는, 그런 어떠한, 해안,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이 터득하시자라는 차원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NK맥스, HLB, NK맥스 뭐가 다른지, 그리고 이 두 회사의 전망은 어떠한지,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금 뭐 회원가입 뭐 해가지고 뭐 실패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쵸? 이럴 때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좋을 때만 하거든요. 막 올라서 막 이렇게 과열 때. 지금은 잘 안 하시죠, 그쵸? 근데 이제 여러분들 도움을 좀 받으시려면 좀 시장이 안 좋거나 수익률이 안 좋을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뒤에 가서 한 번 더 안내를 좀 드리기로 하고요. 자, 일단 NK맥스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NK맥스. 둘 다 이제, 항암 관련된, 그죠? NK맥스는 항암제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 면역, 그죠? 세포 치료제. 그러니까 면역 세포를 갖다가 강화시키는, 그래서 항암제와 같이 병용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어떻게 보면 HLB도 마찬가지죠, 그죠? 리보세라닙이라고 하는 이 표적 항암제 2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이제 키트루다라든가 뭐 중국 캄렐리주맙 관련해서 같이 병용 치료, 병용 임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무튼 더 나아간 부분은 아무래도 HLB 쪽이 더 많이 앞서갔죠. 거의 지금 이제 뭐 상용화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리보세라닙이라고 하는. 근데 리보세라닙이 계속해서 논문이 발표가 되고 학회에서 이 임상한 데이터를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요. 완전간의 사례도 나오고 있고 다양한 이런 암종에 적용이 된다. 이미 중국에서는 치료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직 미국에서는 소식이 없죠. 그런 부분이 다소 조금 불편한 상황인데 최근에는 뭐예요? 그렇죠. 이 치료제에 관련, 백신이죠, 백신. 이 베트남과 관련돼서 나노코박스라고 하는 이 베트남 긴급 사용 승인,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자, 약간 좀 곁다린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저는 불편하다는 얘기인데, NK맥스는 일단, 정석대로 지금, 본인의 세포치료제, 본인의 기술, 이런 부분을 지금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두 부분의 차이가 있어서, 제가 조금 HLB에 대해서, 그렇죠. 좀 불만스러운 말씀을 좀 드렸었죠. 주가를 보시면, 올라갈 땐 다 같이 올라갑니다. NK맥스도 2배 이상 올랐고요. HLB도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HLB가 오르는 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얘들이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주력 제품 리보세라닙 관련된 얘기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올라간 거는 그렇죠. 아무래도 백신에 대한 어떤 파워가 굉장히 파워풀하게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도 글쎄요. 그냥 다이렉트로 무너져 버려요. NK맥스도 밀리긴 했어요. 그렇죠. 당연히 밀리긴 했는데, 얘는 달라요. 약간 달라요. 그죠? 조금 이따 이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본질의 어떤 이슈를 품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나왔던 얘기들, 그죠? 그런 걸로 해서 가는지를 한번 구분을 해보시라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NK맥스 최근의 상승은 그렇죠. 본질에 부응하면서 주가가 올랐었는데 HLB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이 HLB의 파이프라인이에요. 뭐 3상까지 다 왔으니까, 그렇죠. 거의 지금 뭐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죠. 중국에서 이미 지금 치료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병용 치료라든가 단독 치료, 이 리보세라닙 단독, 위암 3차죠. 이게 지금 NDA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소식이 아직 안 들려요. 저는 그게 조금 마음에 좀 걸리고 좀 불편한 거죠. 캄렐리주맙과의 병용죠? 이런 임상 데이터는 계속해서 완전 관행이 그러면서 계속 나오고, 오늘도 좀 나온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음 달에 열리는 미국의 면역암학회죠. 그렇죠? 면역암학회인데 면역학회라고 보셔도 돼요. 이 학회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폐암 사례, 이거는 NK맥스의 1상, 2A상이죠. 중간 데이터, 또 최종 데이터, 1상에 대한 마무리 데이터를 발표를 합니다. 아마도 예상한 대로 뭐 좋은 데이터가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HLB를 해볼게요. HLB가 오늘도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아까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오늘 흐름만 놓고 보면 NK맥스는 2% 올랐고요. HLB는 오늘 이게 아니죠. HLB는 오늘 10%가 올랐어요. 그죠? HLB가 더 나은 거 아니냐? 글쎄요. 저는 지금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HLB는 분명히 여기서 반등을 줘도 다시 되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이슈도 그렇고. 근데 NK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하락은 멈췄고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다시 제자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밀려도 어느 정도 제어를 해주면서 저점을 높이는 상승, 결국은 이 고점을 넘어갈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NK맥스에 더 점수를 더 주고 싶은 그런 어떤 뉘앙스로 여러분들께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리보세라닙 병용 임상 이상 결과 학술지 게재, 뭐 란셋인가요? 권위 있는 임상 학술지인데 여기 게재됐다. 리보세라닙 병용 임상 결과, 임상 이상 결과네요, 이거죠? 이게 오늘 좀 나왔어요. 오전부터 나와서 오전부터 굉장히 셌죠. 또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쵸? 베트남 백신 영향으로 오늘 큰 폭으로 올랐다는 또 기사가 신문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9월 달에도 HLB가 갑자기 12% 떨어지니까, 그쵸, 이 백신이 뭐 긴급 승인이 보류가 됐다 이런 게 떴어요. 보류가 된 게 아니에요.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 전에 주가가 올랐을 때 뭐라 그랬냐면 나노코박스, 그죠? 이 베트남 백신의 효과다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자,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8월 달부터 나왔던 얘기네 이거는. 자, 이걸 계속해서 울고 먹는 것 같아서 조금 저는 9월 달에 상승했던 것이 좀 마음에 걸렸었어요. 이거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다는 얘기죠. 주가도 그래요, 여러분들. 주가도 이제 기술적으로 잠깐 볼게요. 자, 일단 NK맥스 거래량을 보자. 거래량이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NK맥스는 2,400만 주 거래량, 요 가격대 매수,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누군지는 알 수 없죠. 그죠? 이때 산 사람들의 힘은 뭐냐면 굉장히 파워풀한 세력일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뭐 개인이 됐던 그건 몰라요. 그거는. 이날 그러면 투자 추천을 매매 동향을 보면 되지 않느냐? 보면 나오죠. 그죠? 근데 그게 창구지 그게 진짜 외국인인지 기관인지 알 수가 있나요, 우리가? 외국인들이 샀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창구를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외국계 창구를 들어왔으니까 외국인이 샀다,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추정하는 거지, 그게 반드시 외국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하잖아요. 외국인 창구를 활용하는 우리나라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누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들어온 주체, 매수 주체는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대량 거래량이 나온 가격대를 무너뜨리지 않고 지지를 해줬다. 이번에 저점을 지켜냈다는 것이죠. 야, 일단 뭐 시장이 많이 밀렸다가 다시 반등 주는 거 아니냐. 사실 NK맥스는 시장 흐름과 그렇게 부합하고 움직이진 않았거든요. 그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한번 보시고. 그러면서 거래가 없어요, 지금. 이제 바이오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없습니다. NK맥스뿐만 아니라. HLB 볼게요. 자, HLB도 보면, 여기도 이제 시세 주기 전에 거래가 한번 나왔었는데, 본격적으로 시세를 줬을 때 거래가 제일 많았을 때가 바로 요때인데요. 그죠? 와, 이때는 2,300만 주네요. 이때 거래량이 들어간, 이 세력이 굉장히 힘이 세려면, 이 가격대를 무너뜨리지 않을 거야. 아마 54,000원, 3,000원 지지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지가 안 되고, 그냥 다이렉트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오늘의 10% 상승은 뭐냐? 자, 나노코박스에 대한 얘기 오전에 나왔었죠? 그 다음에, 임상 데이터, 학술지의 게재, 란셋 학술지의 게재가 된다라는 임상 결과가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10%를 뽑아냈는데, 그러면 이때 거래량 지지선, 나중에 또 제가 설명해 드릴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때 들어온 세력들이 이미 지지력이 상실된 시점에서 다시 올라온다면 54,000원, 5,000원대가 강한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있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번 어떤 반등은 급락, 그죠? 이때 뭐 65,000원에서 뭐 47,000원가 한 2만원이 쭉 그대로 다이렉트로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돼요. 거래량이 유입된 것도 전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본다면 자율 반등, 또 HLB가 시총이 어때요? 높죠? 그죠? 시가총이 높기 때문에 오늘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다 좋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지난번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시총을 많이 회복을 했거든요. HLB가.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특히 코스닥이 오늘 3% 넘는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서 오늘 강한 어떤 뭐 반등에 성공하지 않았나. 시가총액 한 5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강하게 또 바이오 오르는데 동반적으로 올랐다 이렇게 보는데, 결국은 55,000원, 4,000원대 또 저항을 받고 되밀릴 가능성이 있다. HLB가 본격적으로 가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미국 NDA 얘기가 나와야 돼. NDA 신청을 했다. 그죠? NDA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자꾸 겉돌아요. 여러분 백신이 여러분 나노코박스 베트남 백신, 베트남이 굉장히 유명한 베트남 그 백신 회사라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이미 지금 현재 여러분 보세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그죠? 중국 백신도 있고 러시아 백신도 있고, 뭐 그런데 지금 이게 나노코박스가 되겠습니까?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슈는 당연히 될 수 있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HB의 그런 이슈를 가지고 간다라는 것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포치료제 관련된 NK 세포치료제, 면역 세포치료제를 품고 있는 NK맥스와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실 HLB는 계속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나쁜 얘기, 좋은 얘기 나오고, 주가 관리 굉장히 좀 민감하고, 뭐 변동성이 좀 있어요. 뭐 기존에 있는 면역 그 3차 면역 항암제들과 비교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게 나온 지가 벌써 수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NDA 소식이 없어요.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 부분을 본다면 여러분들 글쎄요. 지금 NK맥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출에 대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저도 HLB 기술 수출이나 차라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저 좋은 기술, 자기들이 품고, 이런 바이오 제약 그룹으로 셀트리온처럼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기술 빨리 적자를 면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주고,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 매수를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텐데, 진짜 삼상이 통과가 돼서 NDA 신청하고 NDA를 통과한 이후에 다시 FDA에서 정식 허가를 받으려면 아직도 수년이 걸려요. 빨라야. 그러면 답답해지죠, 아무래도. 시간도 많이 흐르고. 그걸 믿고 이제 기다릴 수 있는 또 물론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 맞지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NK맥스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삼상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공동, 누구랑, 머크와 화이자라고 하는 확실한, 이런 빅파마와 공동으로 지금 판권, 권리를 갖고 있고, 공동으로 지금 임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될 경우에 어떻게 됐어요? 머크라든가 화이자가 딴 데 뺏기겠습니까? 이 큰 시장을. 그렇죠. 얘들이 인수를 하거나 기술 제휴를 하겠죠. 그러면 NK맥스는 현금 유입, 캐시카가 훨씬 더 빨리 유입이 되기 때문에 실적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 바이오 벤처들은 뭘 못 믿냐면 실적을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음표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다. 이걸 가지고 지금 NK맥스는 시세가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죠? 거기 보세요. 우리가 오른쪽에 박스 쳐놓은 게 뭐라고 했어요? 무슨 메디칼, MD 앤더슨 센터, 이거는, 그죠? 드래곤 플라이인가요? 드래곤 플라이, 페이트, 키디스, 아티바, 들어보지도 못한 바이오 벤처들. 이건 대학 병원일 수도 있고요. 그죠? 대학 교수가 하는 연구소일 수도 있고. 이 연구소에 있는 이런 기술을 제넨텍이라든가, 그죠? 다케다 제약, 에브비, 얀센, 길리아드, 사노피, 머크 이런 회사들이 기술을 사는 거죠. 규모가 큰 거는 5조 5천억, 3조 7천억, 2조, 그죠? 계약금을 받고, 마일스톤 뭔지 아세요? 그죠? 임상 단계가 조금씩 발전할 때마다, 그러니까 런닝 개런티 같은 거예요. 잘 되면 잘 될수록 계속해서 마일스톤을 받는 거죠. 그렇게 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NK맥스가 더 유리한 고지에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누구보다? HLB보다. 자,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다른 오해는 여러분들이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교가 됐나요?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자, 더 자세히 여러분들 또 현대투자, 또 주식공장장의 또 정보라든가 전략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현대투자 문자회원에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한 데 아닙니다. 저희 오래됐어요. 이상한 리딩방 혼자서 무슨 카톡방 운영하면서 상한가를 쳤네, 이런 건 여러분 정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한두 번의 우연한 성공이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줍니다. 주식은 정석대로 해야죠. 그렇죠?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만 질 때 살짝 지고 이길 때 확실히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현대투자 문자형 가입하실 분들은 일단 3개월만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신한은행 가입을 계좌에다 입금하시고 전화번호에 성함만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려서 안내를 직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